반갑습니다. 독도방송 시작합니다. 지난번 제가 독도쥐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뱀에 물리는 사람이 약 540만 명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참 굉장하죠. 그 중에서도 약 8만에서 14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1년에 135만 명, 이건 2020년 기준입니다. 그 숫자와 비교할 때 그다지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자동차보다도 뱀을 더 무서워하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학자들은 아마도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의 DNA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도에 있으면서 섬 곳곳을 돌아다닐 때 이 뱀이 없다는 사실, 독도에 그 하나만으로도 참 큰 부담을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서는 뱀이나 마마호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깔따구라는 이 물건입니다. 이 깔따구라는 것은요, 바다 모기의 일종인 곤충인데, 울릉도 같은 데서는 깍딱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각따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도에서는 깔따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바다 모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그런 곤충입니다. 이 미물은 혼자서 단독으로 활동하기보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떼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는 눈에 띄지 않지만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닐 때는 마치 담배 연기처럼 우연히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물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인간에게 주는 그 고통은 실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저는 처음 9월에 독도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바닷물이 한창 데워져 있기 때문에 독도가 가장 더울 때입니다. 오히려 8월보다도 더 더울 겁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입만 떼면 어쩐 여기에 깔따구가 어떻느니 이렇게 깔따구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모두 이제 백문이불여일견 하룻밤만 자보면 알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제가 독도에 가니까 제가 입주할 방에 학술조사단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어가 그쪽에 들어가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김성도 이장님 네 분께서 주무시는 방에 들어가서 함께 잤습니다. 그런데 사흘밤을 잤는데도 깔따구란 것은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독도 체질이야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 후에 내 방에 입주해가지고 첫날 밤을 자는데 이건 완전히 방이 찜통인 거라. 선풍기는 말할 것도 없고 부채조차도 하나 없는 방이다 보니까 문을 있는 대로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불도 덮지 않고 누웠는데 한밤중이 되니까 뭔가 몸이 군데군데 막 근질근질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특히 이 손가락, 발가락 사이, 깃불 같은데 이런 곳이 심했는데 저는 땀이 흘러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새벽녘이 되니까 도무지 가려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라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독도 새벽 풍경이나 좀 사진으로 담아보자고 해서 새벽 5시경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왔는데도 손발을 중심으로 온몸이 근질근질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끓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되니까 이 손가락, 발가락 사이, 손목, 발목 곳곳에 이제 빨간 반점이 막 돋아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두 의장한테 이게 뭡니까? 김성두 의장님 파한대소를 하면서 인자님 깔따구가 뭔지 알겠나? 응?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깔따구인가 보다 하고 오전에 동도 선착장으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저하고 비슷하게 교대해가지고 들어왔던 강석경 독도 경비대장이 정복을 이렇게 갖춰 있고 울릉도 나가는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울릉도는 왜? 하고 이제 물었더니 뭐를 이렇게 손수건을 긴데 이렇게 가리고 있던 걸 이렇게 들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울릉도로 병원에 후송 나간다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 깃불에 완전히 노란 물방울 진주 귀걸이 같은 게 서너 개 조롱조롱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깔따구한테 이 깃불을 물려가지고 고름주머니인가 이렇게 조롱조롱하게 달리가 있던 거죠. 그게 하도 신기하고 얼마나 웃었던지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수시로 끌고 다니면서 이었고 또 다음날 밤이 되었죠. 그날 밤이 되었는데 어두워지자마자 깔따구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문이란 문은 꼭꼭 닫아 걸고 모기약을 뿌리고 모기향을 잔뜩 피웠습니다.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3분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시 창문을 여니까 깔따구가 바람과 같이 날아들어가지고 또 물어대는 거죠. 모기약을 뿌리고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어 젖혔다가 얼마나 반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정쯤 되니까 방에 깔린 비닐장판, 여러분들 아시죠? 이 옛날 시골방 같은 데 깔았던 이 비닐장판이 그야말로 모기약하고 제 몸에서 쏟아진 땀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아예 미끈미끈한 게 이 빙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렵기는 또 얼마나 가려운지 정말 사람이 가려워가지고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도 나고 그야말로 머리끝이 쭈뼛쭈뼛 쓰니까 도대체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질펀하게 이렇게 물기가 있는 이 방바닥에 조그맣게 점점이 흩어져 있는 그 녀석들이 깔따구를 돋보기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이놈들 정말 말도 못하게 흉악하게 생긴 데다가 주둥이에 붙어가 있는 이 침이 아예 드릴 있죠. 드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방 안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와가 서도 선착장 앞에 바다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한 것이 그대여 좀 이제 살만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밤 2시경에 바위를 붙어 잡고 바다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게 또 피곤하고 막 졸려가지고 힘이 든 겁니다. 선착장에 기어 올라와가지고 맨바닥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큰 대자로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몸이 또 다시 더워지고 따뜻해지니까 깔따구가 마구 달라드는 겁니다. 처음 며칠간에 깔따구를 이제 제가 몰랐던 거는 김성두 이장님 방에는 이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그 아래 누워 있으니까 제 몸이 서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깔따구한테 물리지 않고 괜찮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바닷물에 몸을 식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개처럼 물속을 뛰어들었다 나왔다 뛰어들었다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 파김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깔따구는 낮에는 설치지 않으니까 그 이후로는 밤에는 이제 물속에서 혼자 허우적거리고 낮 동안에
방에 들어와가 잠을 자는 이제 이런 생으로 밤낮이 바뀐 거죠. 지금도 그때 깔따구 말만 해도 이렇게 몸이 막 근질근질할 정도입니다. 독도에서 깔따구에 물리면 그야말로 안 끓고는 못 빼기는데 이게 끓으면 하루 이틀 만에 그 물린 자국 곳곳에서 다 곪아가지고 고름이 노랗게 들어차가 질질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아물기까지 한 일주일씩 이렇게 걸리는데 아물고 나서도 그 흉터가 보통 겨울이 지나도록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글을 보니까 독도 깔따구로 해가지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고 이렇게 누가 적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튀긴 거죠. 그렇게 튀기가 오바를 하면 사실 명백한 어떤 사실도 이건 자칫하면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독도에 있을 때 공사하러 왔다가 깔따구한테 물려가지고 하룻밤만 자고 되돌아가는 사람을 2사람이나 봤습니다. 그 사람들 배상만 날리고 한 푼 돈도 못 벌고 간 거죠. 독도 경비대 출입문에는 깔따구가 당신의 목숨을 노린다. 꼭 문을 닫고 다닐 것. 이렇게 써붙여 뒀습니다. 당시 병원까지 갔던 강대장, 몇 년 전 광주 강창경찰서 그 강력계에 있다고 했는데 이 방송 볼런가 몰라? 어이 강대장, 그때 그 깔따구한테 참으로 거시기 했지라잉? 자, 오늘 깔따구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